1865년과 1963년 100년의 시간 차를 두고 두 명의 미국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통점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게 맞아떨어지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링컨과 케네디. 이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인터넷에서 평행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회자되어 왔습니다. 일부는 과장되었고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실제로 확인된 공통점들만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17가지. 하나하나 확인하실수록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의 일치를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두세 가지가 겹치면 신기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5가지가 겹치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17가지가 겹친다면요? 과연 그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케네디는 1960년에 당선되었죠. 정확히 100년 차이. 물론 이건 단순한 숫자 놀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링컨은 1846년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케네디는 1946년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또다시 정확히 100년. 이쯤 되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두 번째, 이름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링컨. 알파벳 7글자입니다. 케네디. 역시 알파벳 7글자죠.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링컨을 암살한 존 윌크스 부스. 존 윌크스 부스. 알파벳 15글자입니다. 케네디를 암살한 것으로 알려진 리 하비 오스왈드. 리 하비 오스왈드. 역시 알파벳 15글자입니다. 이름의 글자 수까지 일치한다? 소름이 돋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 공통점. 암살범들의 출생연도입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1839년에 태어났습니다. 리 하비 오스왈드는 1939년에 태어났죠. 또다시 정확히 100년 차이. 100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입니다. 두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암살당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요. 링컨은 극장에서, 케네디는 차 안에서. 그리고 둘 다 머리 뒤쪽에 총을 맞았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부위.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바로 가장 유명한 공통점입니다.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케네디는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 차량 안에서 암살당했죠. 포드 극장, 포드 자동차. 그리고 차량의 이름이 링컨이었다는 것. 이건 정말 설명이 안 됩니다. 마치 역사가 일부러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여섯 번째, 암살범들의 운명입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극장에서 링컨을 쏜 후 창고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서 사살당했죠. 리 하비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케네디를 저격한 후 극장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생포된 상태에서 살해당했죠. 극장에서 창고로, 창고에서 극장으로.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일곱 번째, 후임 대통령의 공통점입니다. 링컨이 암살된 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앤드류 존슨입니다. 케네디가 암살된 후 대통령이 된 사람은 린든 존슨이죠. 둘 다 존슨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부분. 앤드류 존슨은 1808년에 태어났습니다. 린든 존슨은 1908년에 태어났죠. 또다시 정확히 100년 차이입니다. 여기까지 7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선연도,
이름의 글자 수, 암살범의 출생연도, 암살요일, 포드의 저주, 암살범의 운명, 후임 대통령까지. 아직 10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8번째입니다. 이건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들어도 소름 돋습니다. 링컨의 비서 이름은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의 비서 이름은 링컨이었죠. 서로의 이름을 비서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지만 일부 역사 기록에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째, 두 대통령 모두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링컨은 노예 예방 선언을 발표했고 케네디는 민권법 제정을 추진했죠. 그리고 둘 다 그 과정에서 강력한 반대 세력에 부딪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암살의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0번째입니다. 두 대통령 모두 암살 당일 공공장소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는 그날 밤 극장에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만류했죠. 케네디 역시 댈러스 방문을 우려하는 참모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1번째, 두 암살범 모두 남부 출신이거나 남부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존 윌크스 부스는 남부연합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리 하비 오스왈드는 텍사스에서 케네디를 저격했죠. 남부라는 지역적 연결고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이것이 가장 소름 돋는 공통점입니다. 링컨은 암살당하기 일주일 전 자신이 관속에 누워있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케네디 역시 댈러스로 떠나기 전날 밤 아내에게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죠. 마치 둘 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머지 공통점들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재선을 앞두고 암살당했습니다. 둘 다 대통령이 되기 전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둘 다 4명의 자녀 중 백악관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영부인 모두 결혼 생활 중 유산을 경험했죠. 17가지 공통점. 여러분은 이것이 전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역사학자들은 이 중 일부가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름 끼치지 않나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이토록 많은 것이 일치한다는 것이. 어쩌면 역사에는 우리가 모르는 패턴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링컨과 케네디처럼 100년 주기로 반복되는 무언가가. 그리고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된다면 206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소름 돋는 우연의 일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문단속 꼭 하세요.